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2017년 대한민국 국군을 말하다. 오늘은 대구 칠곡에 자리 잡은 하늘당 김성경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태양을 삼켜버린 무당 선덕 김승경. 이글거리는 태양을 잠시 바라볼 순 있어도 1시간 이상 쳐다보기란 불가능하다. 그녀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며 하늘의 뜻을 깨우친다. 햇살에 맞춰 팔을 움직이며 기운을 받아 공수를 내린다. 대구시 고암동에 위치한 하늘당 선덕 김승경 만신을 만나 정유년 대한민국의 국운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대구 칠곡의 하늘당 선덕입니다. 병신년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 정유년 국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성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엄청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대한민국 국군은 어떨까? 우리 김성경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근데 한 네. 일주일 채 안 남은 설이 예. 이렇게 따뜻해 설 지나면 날이 좀 추워질까요? 그래서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날씨도 헷갈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헷갈리고 예. 대한민국 이 국군도 헷갈리고 201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지금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대권 주자의 운세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당락을 떠났어. 예. 대권 주자들의 정유년 운세입니다. 운세. 예.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대권 주자가 돼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네, 조직과 그렇죠. 뭐 금전 금전적인 재정적인 능력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일단 그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지금 대권 주자의 대망론, 뭐라 그럴까요? 대세론, 뭐 이걸 지금 안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운세는 어떨까요? 상당히 길합니다. 길합니까? 네. 어우, 네. 그리고 길하고 이분은 정말 지혜롭고 학자가 돼야 되는 분, 학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운명을 개척할 줄도 알고 과감하고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조용한 성격에 처세술도 강하고 그리고 의지가 정말 남다르신 분이고 바람 잘 날 없지만은 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범한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 이분이 대통령 될 겁니다. 이분 대통령 된다고요? 네. 운이 받쳐주고 모든 것이 받쳐지니 모든 것이 조화가 되니 어찌 대통령이 되지 않겠더냐.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우리 김성경 하늘당 네. 선덕 선생님은 이 구암동 여기가 구암동이죠? 예, 구암동. 대구 구암동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쪽집게로 되게 소문나신 분인데 네. 만약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안 되면 이 명성이 험해갈 건데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예, 흠이 가더라도 대통령이 될 것으로 그래요? 나옵니다. 그럼 너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친인척도 아닌데 너무 좋게 친인척도 아닙니다. 너무 좋게 예, 이야기하시는 일러주시는 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권쳐야 할 점이 뭐가 있어요? 단점 같은 거 이런 걸 좀 더 권치면 확실하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당락을 떠나서 백성들이 있어야 음. 이 나라가 존재하는 법, 당락을 다 떠나고 정권 교체도 돼야 되고 자기 배속 이익은 챙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 이 영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요런 점을 권쳐야 돼. 그래야 확실히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기 고집이 없는 너무 세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단점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면 초지일관 자세로 밀고 나갈 땐 딱 밀고 나가야 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좀 많이 좀 고치셔야 돼요. 아, 공수부대 출신답게 확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 껍데기만 공수부대 출신이고 기가 너무 얇아서 왔다 갔다 그런 기가 완전 얇은 건 아니지만 얇은 건 예. 아니구나. 할 때는 딱 밀어붙여야 되는 가감성도 있어야 되고 투지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 운명을 개척할 줄 아는 분이라서 이번에도 운명을 개척해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2012년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 문재인 구됐다고 막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거든. 문재인 구됐다, 박근혜 구됐다 뭐. 아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하늘에 죄를 지내는 건데 뭐 거기 뭐 잘못됐다고 구됐다고 난리지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구슬을 해야 된다. 하늘에 죄를 지내고 조상한테 감사의 죄를 지내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구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좋죠. 그리고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사주고 또 빌어야 되고 하늘에서 돕고 조상에서 돕고 모두가 도와야지. 그래도 이 나라가 길하게 갈 것이니까 이분도 많이 또 빌었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구슬은 많이 빌은 아니더라도 거죠? 예, 그래도 또 빌고 가는 또 빌어서 낳는 자손인 것 같고 예. 이렇게 한나라의 대통령 되기까지는 어떤 공덕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덕이 있어야지 뭐가 돼도 되는 거고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통령 후보에도 나오는 거고 모든 분들 다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왜 무속이 천대시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몰지각한 여러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 속에 또 착하고 선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을 바라보고 가는 제자들도 맑은 제자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이런 좀 신에 좀 빌고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면 덕은 당연히 보니까 다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강의 기치 보지 마시고.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많이 빌었던 집안이니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빌었을 것이다. 구슬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양측에서 본인들은 참석 안 했지만 주변의 측근들이나 예. 또 그분들을 좋아하는 우리 무교인들이 구슬 많이 해준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구슬 많이 해준 걸 알고 있는데 왜 굿했다고 서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슬 당연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대통령 되려면 굿 해야죠.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과감하게 직접 참여하는 구슬 한 판 했지만 정말로 하늘의 천명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예. 막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지금 대권 후보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2017년 운세는 이번 대통령 되실까요? 아니요. 지지율이 상당한데? 예, 지지율 상당하더라도 하나밖에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분. 예, 문재인 씨가 그렇죠. 예. 하늘의 그러니까, 태양은 한 개죠. 예, 태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반기문 씨도 이제 고집세고 두뇌전이 좋고 머리도 정말 좋으시고 어떤 주변에 인재가 똑바로 없는 주변에 받쳐준 인재가 똑바로 없음을 해서 예, 어떤 문제가 좀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좀 보면 보수도 좀 꼼꼼한 편이시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시고 남을 이끌고 다스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주시고 한숨이 나네요. 한숨이 나와요? 예, 왜 한숨. 또 갑자기 또 한숨이 나올까요? 답답한 어떤 무슨 일이 있겠습니다. 뭐 답답한 일이 있겠고 인재가 없다 보니 꼬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주변에 뛰어난 대관령 같은 그런 책사나 인재가 없기 때문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의 지금 대표 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럼 궁극적인 극도에 달해서 어쩔 수 없는 예, 그래요? 그러면 극한 상황에 대해서 반기문 어떻게 유엔 또 사무총장님의 장점이라 그럴까 단점? 집안 조상은 어때 이분은?
조상에서 원지고 한진 조상들이 많네요. 원지고 한진 조상들이 많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짜증나. 이분이 이분이 정말 좀 크게 될 수 있는 분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조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문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좀 앞을 막는 조상님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술을 해야 되겠구만. 예, 조상이 조금 많이 시끄러운 것도 조상님들이 이제 지금 받쳐주는 힘이 좀 부족하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넘어가고, 자, 세 번째로 한때 새 정치로 국민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전 국민당 대표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나쁘지도 않고 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근데 조금 시끄러운 거는 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무늬만 범이다. 범짓이잖아요. 그죠? 호피다. 호피만 입었다. 무늬만 범이다. 범의 기질을 올바르게 발휘하지 못한다. 솔직히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 조금 좀 지략을 좀 펼쳐서 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무대 보고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지.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안철수 전 국민당 전 대표께서는 머리가 비싸마한데 그래서 무늬만 범이니까 이제 범다운 행동을 하시면은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그렇죠. 꾸준히 내공을 쌓다 보면 또 기회가 있겠군요. 그래 금년은 금년도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갑자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긴장하게 만든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운세는 호사다마. 호사다마. 머리도 비상하시고. 좋은 호사다마는 좋은 일 끝에 막아 낀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략이 있지만 혈류단신이다. 혼자서 가야 되는. 혼자 혈류단신이다. 그리고 일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좀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입지를 조금 더 굳히셨으면 좋겠고 정치 세력 다툼 속에서 좀 비통하다 하십니다. 정치 세력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비통하다는 말씀을 시간이 좀 이분은 좀 걸리게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연구를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좀 더 모든 걸 좀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인과응보 심사숙고해서 언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자기 세력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 자기 대권 후보로 인과응보를 하시니까 좀 어떤 잘못된 가오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서 무슨 일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다 수정하고 고치고 반성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때는 참 지성과 인품으로 이렇게 봐서 국민들이 열망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정치의 풍운하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전 의원의 민주당 전 대표였죠. 또 의원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어려움 속에서 잘 해오셨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열혈 남아. 예. 근데 지금은 사면초가에 진퇴양난, 위태위태하다.
어려움 속에 봉착해도 항상 이렇게 잘 이겨내는 예, 그리고 명의욕이 정말 강하신 분, 계산도 빠르지만 조금 미흡하다. 계산 속만 빠르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분도 어떤 예지 능력이라 해야 되나? 저희들 좀 어떤 그 뭔가 알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어떤 감각이라든가 감을 좀 잘 살려서 하면 되는데, 뭐 이리 재고 저리 잰다 하지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계산적이지만 올바르게 계산적이지 못한 뭐 좀 뭔가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분 같아요. 스스로 어떤 감각이 조금 뛰어난. 왜 보통 예지 능력하고 보통 이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알 수 있는 감각이 조금 뛰어나거든요. 자기 직감이 예, 빠르다. 예, 직감이 어떤 그런 능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감각을 좀 살려서 그러니까 직감력을 좀 살려서 2017년도에 운세는 어때? 운세는 운세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보통, 그래서 예. 손학규 전 의원께서도 경기도 도지사 하셨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크게 무슨 제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네, 위기에 우리 봉착해 있는 김승현 그게 선생의 네.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그냥 시정도 잘하고 시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데 더 큰 꿈을 피기 위해서 대통령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그냥 한숨이 납니다. 한숨이 나고 한숨이 나와요? 예. 긴 한숨이 나오고 한숨 뭔가 한숨 숨긴다. 나셨는데 뭐 한숨 나온다. 아니 이렇게 그래요? 저 안 들리시겠지만 예, 예. 예. 저만 느끼는 뭐 얄짤없이 좀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게 느껴지고 그냥 어줍지 않다. 이제 일처리가 조금 이렇게 먼저 바뀐다. 그러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 주자로서는 아주 시기상조다. 예, 시기상조. 어둡지 않다는 말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일찍 꿈 깨라.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그럼 서울시장의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이 사람이 곤쳐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주관이 뚜렷해야 정치계에서는 주관이 뚜렷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주관 안 뚜렷한 되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는 주관이 안 나머지 뚜렷해? 예. 누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뚜렷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만의 내가 어떤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밀어붙이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여파 이런 거 재고 저런 거 재고 하다 보면 또 어떤 가오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좀 주관 있게 일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치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좀 여린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좀 비범해야지 뭔가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금 뭐 취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아주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운세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운세 안 그리고, 좋아요? 대권 후보 나왔는데? 후보 나와서도 이분을 보니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고 왜 이분도 나가기 전에 알 수 있었던 게 안 나갔어야 되는 덕보다 실이 많은 차라리 나와서 덕보다 실이 많은 그냥 어떤 조상의 속을 할머니 느껴지는데 예. 왜 미리 알 수 있게끔 나가지 말라는 어떤 할머니가 뭔가를 받았는 것 같아요. 조상의 할머니가 이야기하셨구만. 예. 짜증스러워. 이분 자체가 그냥 막 그러니까 짜증스러워. 덕보다 실이 많은데 왜 나갔느냐? 이렇게 나갔느냐. 그리고
스스로도 나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갈등도 많이 했겠지만 나와서는 안 되는 어부지리 하시고 어부지리 말씀을 하시고 좀 혁신적이지만 좀 대범치도 못하고 좀 부실한 부분도 많고 그냥 짜증스러워요. 아, 그래요? 좀 많이 짜증스럽네요. 네, 그래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는 안 나와도 되는데 망설이다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선생님이 짜증스럽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고 또 먼 훗날 내다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어부지리를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뭐 실이 되면 안 나가야 되는데 실이 많게 되는 거니까 덕보다는 실이 많다고 나가요. 요번에 나온 게 덕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고 예.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두고 예, 보면은 그렇죠. 덕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판명이 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보적인 보수, 진보적인 보수를 올바른 보수를 표방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대권 후보로 나왔는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의 운세는 어떨까요? 운세는 좀 좋은 편이시거든요. 아, 좋아요? 예, 그럼 운세는- 대통령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락가시고 한 가지를 깊이 빠지고 좀 미래지향적이신 분. 그리고 이분도 호사다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사 세우지 마라. 좀 역동적이고 좀 고집도 세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분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그렇게 이제 본래 직복도 있고. 부잣집 자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게 이렇게 가는 사주 자체도 그래요. 사주 자체 아무리 부잣집 그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내 사주가 빌어 먹어야 되면 거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예. 근데 독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기 조금 봉착할 수가 있겠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은 막 분주하지만 좀 이렇게 좀 자중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자부심이 조금 남다르신 분이라서 자, 그러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는 2017년 정유는 운세는 좋지만 대통령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 예. 조금 더 내실을 다져라. 예. 너무 이제 우월감이나 자존감 뭐 이런 것이 너무 세니까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예. 풀이할 수 있고 내공을 더 쌓아야 되겠군요. 겸손과 내공. 예. 물론 집도 겸손하지만 더 겸손한 그는 예. 내공을 쌓아야 되겠고 한 가지 남경필 이 도지사께서 지금 혼자 사신단 말 혼자 예. 얼마 전에 이혼하시고 호래비 예. 그럼 빨리 짝을 찾아야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시면은 부인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 예. 장가 갈 수 있어요? 2017년도에? 내년에는 장가를 못 가겠고. 아, 그래요? 내년에 예. 못 가요? 한 2년 안에 어떤 인연이 예, 조금 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전에 뭐 2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2년쯤 되는 해에 어떤 인연이 조금 길하게 작용하니까 예, 그 인연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금년에는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예, 결혼 운이 없다. 한 2, 3년 예, 지나서 결혼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2, 3년 지나서 경기도 도지사 지방선거 할 때쯤 동반자와 같이 선거 운동을 다니면 좋겠다. 네, 그럼. 지금 주변에 여자분은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잠깐의 어떤 만남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뭐 본인은 나 대통령 할 생각 없어, 출마할 생각 없어 그러는데 그냥 지지율이 조금씩 뭐 나타나고 오르고 있는 한경환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죠. 한경환 대통령 권한대행 대단하네. 이분의 운세는 2017년 운세는 대통령 권한대행 됐으니까 대원 드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죠. 아, 운 자체가 예, 예. 엄청나. 예. 대통령 벌써 했는데 좋죠. 또 대통령 또 하나? 예, 아주 좋은 편이죠. 좋고 머리가 좋고 이분도 좀 많이 비범하시거든요. 근데 운이
좋지만은 무리수를 두지는 않아야 되는 괜히 무리수를 둬서는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예,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명예를 얻으라 했지만은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또 한 해가 되는 운이 좋다고 해서 그죠. 지금은 나서서 뭐 그렇게 하실 때는 아닌 다음에 좀 기약하신 게 이번에는 훨씬 득이 되는 예, 그런 상황. 아니 그러니까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명예는 얻을 만큼 다 얻었어요. 지금 그래도 완전한 그릇이 건 막 아니죠. 넘쳐 절철절 넘쳤을 건데 뭐 그래도 한 달에 뭐 대일일 뿐이잖아요. 그죠? 아니, 2등보다는 1등도 한번 해야지. 아니 그래도 뭐 더 가욕을 부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네, 이런 말씀 지금은, 같은데 예, 예. 너무 가욕 부르지 말고 무리수를 뜨지 말고 여기에 만족해서 그냥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교회 장로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하도록 하나님한테 열중하도록 이렇게 예. 그런 이야기가 되시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권 후보는 아닌데 늘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주고 늘 대권 후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선거 때마다 판세를 막 뒤집으려고 그러는 북한의 예. 김정은이 위원장인가요? 뭔가?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김정은의 2017년 운세는 어떨까요? 나쁘고요. 그리고 김정은 씨가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무리수를 많이 두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겠고, 무리수를 둔다. 예, 그럼 미사일 또 쏘나요? 예, 연평도 연평도 같은 예, 그런 일들이 연평도 벌어질 수 폭격을 있는, 또 있다. 예, 연평도. 그러면 연평도에서 쏘는 거 다른 데 쏘는 개시마다 거요? 개시마다 음. 같은 민족끼리 음. 해서는 안 될 짓을 범하려 한다, 하는구나. 개신코도 개시마다 음. 어찌 한 민족이 갈라진 것도 혼통하고 분한데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도발을 할 것 같으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몇 월 달? 대강? 6월달, 6월달? 예, 6월달쯤. 6월 달쯤. 예. 6월 달쯤. 안보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되겠고 또 연평 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김정은이가 2017년도에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빠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니까. 예. 나쁘니까. 예. 근데 김정은이 운이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예. 좋아서 엉뚱한 짓 할까봐 걱정이고 나빠서 또 판단을 잘못해가 연평도 폭격같이 또 도발을 할까봐 걱정이고 그럼 그렇죠. 6월달에 지금 연평도 폭격 같은 그런 도발을 또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이의 그 성격이나 이런 건 어때요? 성격은 좀 개팍한 편이죠. 개팍하고 개파가 예, 자존심도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 그래 해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누가 조금만 약 올린다든가 이러면은 왜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가 제어를 잘 못하는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잔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봐도 그냥 아주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그냥 싸가지 다 끝나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니까. 뭐 고모부를 뭐 고사부로 쏴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면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현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의 2017년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물론 2016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치도 개판이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2017년이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2016년보다는 좋다 나쁘다. 침체되고 나쁠 걸로 보여주고 난세라 하십니다. 난세. 예, 뭐 전쟁이라든가 무지산 정치 따위로 뭐 어디서 살기 힘든 세상 그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온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서민들 생각하지 않고 정권 잡으려는 대통령 되려는 거기 혈안만 돼 있으니까 난세군요. 예, 그래서 경제도 엉망이 되는군요. 예. 경제는 정말로 경제인들이 해야지 정치인들이 정말 간섭하면 안 돼. 완전 개판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 경제가 다 어렵다. 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려워도 그 중에 그래도 좋은 분야가 있을 거야. 다 어려면 큰일 나죠.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품목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학, 화장품 관련 반도체, 홀로그램, 홀로그램. 예, 그리고 금시세도 좀 많이. 예. 의학은 한국으로 뭐 성형수술하러 많이 들어오나? 의학. 예. 그다음에 화장품이 중국에서 지금 막 사드 때문에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이 많이 뜰 것이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삼성 LG에서 삼성 SK에서 반도체를 그냥 엄청 많이 수출하려나? 그런데 홀로그램이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홀로그램이 새로운 우리 먹거리의 경제로 부각할 것이다. 예, 떨어진 듯 하지만 또 이렇게 오르고 들쑥날쑥거리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 나은 예, 그렇게를. 그래서 이제 의학과 화장품과 반도체, 홀로그램 이쪽에서는 침체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는 어때요? 예, 건물보다는 땅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땅 쪽으로 사냐라든가 그런 쪽에 땅을 이제 묻고. 자,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돈 벌면 땅에 묻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 쪽은 별로고 땅이 예. 땅에다 투자하자. 네. 투기가 아니고 예. 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 외에 뭐 2017년도에 뭐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에 뭐 떠오르는 거 뭐 없습니까? 팁을 하나 주시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봤는데 다음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항상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대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2017년도에는 이들 나라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경제 분야가 서로 싸울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중시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한민국 관계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한미 FTA를 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 주둔 방위비를 뭐 더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한미 관계가 좀 삐그덕거릴까요? 한미 FTA 다시 협상하자고 막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예. 그냥 그 관계를 계속 뭐 많이 좀 시끄러지지 않겠느냐 여론이 많이 이제 들끓는데 그래도 그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갈 거로 그러면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한미 FTA 협상 다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 안 할 거다 이거죠? 예. 하긴 2017년도는 지금 대통령도 지금 탄핵 상태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잠시 보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는 별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예. 그럼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예. 자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을 일본에서는 벌써 그걸 뭐 치우라 말아라 막 떠들고 독도도 뭐 자기 땅이라고 하면 늘 떠들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이 수근적인 이 관계를 일본도 좀 장악을 해서 고칠 건 좀 고치고 좀 뭔가 시대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죠? 변화도 좀 해야 될 법한데도 그 위안부 되시는 분들 막 정말 그 고통이 그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을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될 건데 뭐 독도가 뭐
독도 얘기까지 여러 가지 그죠. 근데 조금은 호전이 안 되겠나. 조금은 호전이 안 되겠나? 네. 예, 그 2017년도 한일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기야 뭐 2017년도는 대한민국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이 안 돼가 뭐 외교 관계는 별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런 질문을 묻는 제가 참 바보스럽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또 그러면 그래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중국과 한국 관계는 어떻겠어요? 사드 때문에도 그렇고 사드 때문에 별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드 때문에 그냥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화장품도 뭐 관세도 막 매기고 통관도 거부하고 그냥 관광객도 안 보내고 막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후반기는 조금은 나아질란 모르겠지만 지금 후반기는, 얼마 동안 사드는 참 좀 정말로 이 뜨거운 감자 같아요. 참. 그러면 러시아와 우리는 관계는 어때? 별로 큰 그건 없지만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 별로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는.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다. 나빠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다. 하기야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도 좀 아직까지 러시아의 중요성, 러시아의 또 우리가 대한 예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하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태고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는 뭐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의 2017년도 대한민국의 문화계와 스포츠계에 큰 이변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경 선생님, 2017년도에 먼저 문화 쪽에 뭐 갑자기 누가 팍 뛰어오는 톱스타가 누가 나온 사람 있어요? 이게 여담으로 재미로. 예, 여담으로 태진아 씨. 태진아? 예. 태진아 벌써 유명했죠. 유명했다. 요즘 좀 잠잠하죠. 예. 송대관과 둘이 아주 잘 나가다가 송대관 씨가 잘못해서 좀 침체되니까 태진아도 같이 침체. 원래 태진아 씨하고 송은이 씨. 송은이 씨를 이야기하시는군요. 송은이. 송은이 씨. 그러니까 2017년도는 송은이 씨가 영화 개그 쪽에 개그계 그냥 데모로 그냥 확 부상을 할란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프로 스포츠 중에 가장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가 지금 두산이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산이 우승을 했고, 자, 2017년도 프로야구의 우승은 또 두산이 또 먹을까요? 아니면은 뭐 삼성이 다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은 절치부심하고 있는 SK, LG 뭐 이런 애들이 NC 이런 팀이 할까요? LG가 유력하게 봅니다. LG? 예. 갑자기 또 LG가 나오시는 LG가 어떤 면에서 2017년도에 프로야구 우승할 팀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요? 뭔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우승을 할 확률이 높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LG가 뭐 삼성의 차우찬을 데려가고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양상문 감독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LG를 이야기하셨네요. 뜻밖의 LG 팬들은 엄청나게 지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LG 팬들께서는 2017년도에 가을에 야광 점퍼를 입고 잠시를 그냥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르면서 가을 야구를 즐길 수 있다고, 또 가을 야구를 즐긴 끝에 우승컵을 높이 들을 수 있다고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선생님이 쪽집게 소문났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하신 것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G가 2017년도에 프로야구 우승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 세월호나 이런 사고 같은 또 생기면 또 안 됩니다.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사건 사고가 어떻게 될는지 있을는지 없을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까요? 예, 재난이 있다 하셨고 물과 불러서 예, 그렇게 또 시끄러운 일들이 또 발생이 되는 예,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과 불러서 재난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 물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물의 재난은 언제쯤? 6, 7월 달. 음력으로 6, 7월. 네, 6, 7월. 불은 한 11월 달.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진도 발생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음력으로 6, 7월에 홍수 같은 것이 날 수 있다. 예. 대강 어느 지역인지. 예. 동쪽인 서쪽인지 뭐. 동쪽으로. 동쪽으로? 예, 동쪽이면 이제 강원도나 경상도 쪽으로. 예, 동쪽 쪽으로. 그러니까 홍수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불은 음력 11월이라 그랬으니까 12월 달 정도 되는데 불은 뭐 산불입니까? 안 그러면 대형 건물의 큰 불입니까? 어떤 불입니까? 건물하고 산불 이렇게 불 자체가 좀 크게 군데군데서 예. 산불도 많을 것이고 대형 또 이제 건물에 불도 날 것이다. 예. 그러면 대강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기억이 안 떠오르십니까? 예, 동쪽 쪽으로 조금 많이 좀 시끄러울 동쪽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다 일어날 것이다. 예, 동쪽하고 서쪽으로 조금 시끄럽게 보이니까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쓰시고 좀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큰 재앙이요. 이제 닥치더라도 미리 다 이제 미연에 좀 방지를 좀 해놓으면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까 뭐 김정은 씨 그 부분도 또 어떤 한국에서 잘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태풍이 몇 년째 안 왔는데 예. 태풍 2017년도 태풍 안 올까요? 태풍의 피해는 예, 그냥 잠깐 어떤 흔적만 주는. 예. 태풍이 너무 안 와도 또 문제예요. 태풍이 와야 바다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적조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태풍이 너무 안 와도 예, 문제인데 오기야 오는데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태풍도 6, 7월입니까? 7, 8월입니까? 예, 6, 7월 달 6, 돼서 7월 많은 달에 예, 많은 시끄러운 예,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6, 7월 달에 김정은이 도발 또 큰 홍수 자연재해 또 음력으로 11월에 불로서 인한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같은 그런 큰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성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좀 미흡했던 이야기를 보충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무지수한 정치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정치에 대해서 예. 무질서한 정치로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라. 예, 대선도 중요하지만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경제도 좀 살리게 노력하시고 안보 체제를 좀 더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정권 자체가 교체가 될 거고 그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쇄신하고 정의 실현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될 거다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힘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이 사바세계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좋은 기운들을 자꾸 당겨서 정말 이 나라가 조금 더 편안하고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 전혀 발생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착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들 좋은 길 계속 땡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정권교체가 2017년도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혁신과 쇄신으로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말씀을 아주 국가에 대한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 2017년 대권 주자들의 운세와 대한민국 국원에 대한 간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경 선생님은 태양을 바라보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공수를 내리신 분인데, 쪽집기로 소문난 분인데, 과연 오늘 말씀하신 이 예측들이 100% 다 맞아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성희 선생님, 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